앉아. 우리 딸이에요. 내가 이때까지만 해도 키워져 있는데 정말 우리 딸이 있어놓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들입니다. 미치잖아요. 천혈과 동체 주변에서 삼구 시신 인양하고 말고는 한 게 없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가족을 잃으신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여러분만큼은 아니지만 몹시 안타깝다. 그리고 애가 타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잠수정에 최대 9명이 한 개조 3명씩 해서 9명이 탑승해가지고 구조 활동에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인력 부족을 이유로 2개조 6명이 탑승을 해가지고 포화 잠수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수사의 피로도가 겹치고 그래서 기상 여건이 받쳐주는데도 불구하고 잠수사의 체력이 딸려가지고 구조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수중에서 들어올린 헬기 동체의 경우 바지선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바지선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청해제 넘은 그 자리에서 수색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해진 함으로 헬기 동체를 멀리 포항까지 이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색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 귀중한 시간을 쇳덩어리 날리는 데에다가 귀중한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총리님, 오늘이 벌써 10일차 되는 날입니다. 처음에는 살아있겠거니 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욕심 없습니다. 제 딸아이 시신만이라도 뼈 조각만이라도 제발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 초기에 이 해변에서 가깝다는 초기에는 200~300m 앞이라고 이렇게 저희도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아무리 거리를 떠나서도 그렇고 심각하게 판단하고 보다 빨리 더 많은 장비와 인력이 집중 투입이 되었더라면 일시에 그렇게 투입이 되었더라면 그 결과가 과연 이 지경이 되었을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음의 한편에서는 이번 사고 수습 과정의 대응과 판단을 보면서 현 정부에 걸었던 기대감마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한 이 애비 처지가 자식에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어두운 저 바다 어딘가에 있을 제 딸과 희생자, 실종자의 소원 대원들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가용 장비와 인력을 더욱 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모두 다 찾을 때까지 구조 함정과 각종 장비 인력을 절대 빼지 않겠다고 더욱더 투입하겠다고 확실히 약속을 하시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빠른 시간에 모든 실종자를 찾아주십시오. 우리 딸이 정말 대학 갈 때부터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제가 반대하는 것도 무릅쓰고 지 소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갈 때까지 저 소방대원들이 입는 무거운 옷을 산소통을 메고, 산소통이 저희 집에 2개도 있어요. 그걸 제가 들어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혼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 또 그런 딸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저는 잘 모르는 무식한 엄마이지만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그 다음 날은 뭐 들리는 소리가 미생물이 많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그 동체 안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이쁜 옷을 하나 사왔습니다. 이제 그 말에 희망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저 다 미웠습니다. 우리 딸 시신이라도 건져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정말 엄마이지만 강한 우리 딸한테 얼마나 의지를 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제가 할머니가 되고 우리 딸이 아줌마가 될 때까지도 저는 재미나게 살려고 했는데 그 딸이 이제 제게 없습니다. 우리 딸은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자기 소명을 다 나갔습니다. 정말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 딸은 다 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높으신 분들 하신 처음에 다 믿었습니다. 하루하루 가면서 절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저는 악밖에 없었습니다.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찾아주세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금도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용 인력 최대한 늘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민간 잠수사, 특히 그 수역에 익숙한 민간 잠수사들 힘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색, 장비, 기술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좁은 해역에 얼마나 많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를 고려하면서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버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수색 범위를 넓히는 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넓어지는 수역에 맞는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들은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모두 모시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인이 규명되면 재발 방지책도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코 정부가 무관심하거나 넉장 부리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번 달에 아빠가 저희를 만나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 약속을 아빠가 꼭 지켜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총리님, 저희 아빠를 비롯해 아직 돌아오시지 못한 실종자분들을 꼭 끝까지 최선을 다해 찾아주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총리님이 사고 현장 한번 방문하셨습니까? (10일) 동안 하셨습니까? 현장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말씀하시는 거 다 거짓이잖아요. 거짓. 왜 진실된 행동을 안 해주십니까?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도 저희들 가족들이 몇 차례 요청하여서 오신 거 아닙니까? 왜 그러십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정부를 믿고 어떻게 저희들이 의지하면서 국민들이 생활합니까? 지금 오늘 같은 10일 전에 일어났던 독도와 같은 이런 사고가 오늘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대구 영국에 출동할 수 있는 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독도와 같은 이런 사고가 또 날 수 있습니다. 어떡하십니까? 정부에서, 국가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소방본부에 하나, 경북 소방본부에 하나 있는 러시아제, 카모프, 야간 비행 안 됩니다. 그 다음 대구 소방에 있는 에큐레이, 지금 재난 대응에 위협하다고 나왔습니다. 경북 소방본부 도피, 지금 점검 중입니다. 그 다음 자, 119 소방본부에 있는 4대, 영남 1호, 수도 1호, 영남 2호, 수도 2호, 영남 2호, 수도 2호는 20년이 지나서 노후된 비행기로서 거기 또 밑바닥에 연분 장치도 없습니다. 해상 출동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도 1호에 있는 거 이시 2호 헬기 오늘 추락했죠. 영남 2호, 영남 1호 지금 경기도 소재되어 있지만 같은 기종이라고 지금 운행 정지됐습니다. 자, 과연 이렇게 똑같은 사고가 발생이 되었으면 지금 대구 경기에 출동하는 비행기 하나도 없습니다. 헬기. 그러면서 어떻게 재난에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국민이 믿을 수 있습니까? 세월호는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몇 년 지난 세월호가. 잠깐 답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길래 답을 한 겁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물으시길래 답을 한 겁니다. 그런 거고요. 거기는 인원수가 많아서 정치에 도움이 돼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국회에 출석하는 정부 사람들은 의원님들이 물어보시면 답을 하는 게 의무입니다. 세월호 조사에 대해서 물으시길래 답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소방의 인력 장비의 충원, 보강 문제는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만 이 자리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예속되시는 분의 말씀의 취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희생자 가족의 어린 아들, 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밝디 밝은 꽃색깔 같은 아빠의 흠모복이 너무나 보기 싫으니까 제발 불태워서 없애달라고 했답니다. 이게 한참 자라는 그 아이들의 대한민국의 미래인지 어떤 꿈을 안겨줘야 되는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번 헬기 추락사고로 희생이 된 서정용 검사관의 맏형입니다. 시골에 오는 조그만 마을에 정말 가난하게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채 이틀도 기다림 없이 대한민국 육군 항공에 입대를 했습니다. 10여 년의 큰 복무를 마치고 또 국가에 대한 일을 하고 싶어서 소방청에서 헬기 관련 업무를 실탄을 했다고 근무를 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빨간색 옷을 입고 특수고시라는 임무 아래 소방청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해왔습니다. 희생되기 전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렇게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아버님 기일에도 참석 못하면서 근무를 했던 막내 동생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 내용은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내가 왜 소방대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아닌 그 동생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무슨 일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 무슨 마음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가 지금 마냥 궁금해질 뿐입니다. 총리님,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야 누군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생존하고 싶고 생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난에 앞서는 소방대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우리 입장에서 대응해 준 게 아니고 각 정부나 했던 사람들 입장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동산병원에 가라고 해서 가족들 오니까 영안실에 하나씩 잡아가지고 가족들을 그 안에 대기시켰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받고 또 일부는 또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또 이쪽으로 오라고 하고 어느 누구 책임자가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한테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했더니 전화 받는 사람이 전화 끊겠다고 자기는 이런 연락할 담당자 아니라고 끊고 그런데도 담당자 연락 안 오고 그날 오후에 이제 행안부 장관 보내시고 장관님 오셔가지고 한 말씀 하시더니 그 위에 결과 대책도 한 번 없고 더 이상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정부가 있는지 여기 계시는 7분의 목숨 하나하나가 소중한 목숨인데 그 목숨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따지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목숨이 어떤 직책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모시는 총리님이나 모든 분들은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됐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고 누구한테 연락해도 하는 말 전화도 끊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못 해주겠다고. 직접 전화하겠다니까 비의전실에서는 총리님 전화번호도 모른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의전실에 있는 분이 총리님 비서가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못 해주겠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전화 뚝 끊어버리고. 그게 정부가 유가족을 위한 대응이었습니까?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증인들 여기 기자님들 다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까지도 이 유가족분들을 위해 마음이 정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정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왔는데 다 자기 입장입니다. 오는 날짜도 우리한테 언제 가겠다 통보 안 하고 자기네들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갔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유가족의 마음을 알려주는 건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총리님이 가시고 나면은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왜? 한번 뵀으니까. 정말 국민을 위하고 하나하나를 위한다면은 하나하나 다 찾아갈 수는 없지만 여기 소방헬기 계신 분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정말 고귀함을 생각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슬픈 거고 마음 아픈 겁니다.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말씀을 하시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일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일에 대처하는 사람들 중에 총리실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은 저에게 많이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만 탓할 것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저의 미흡함이 탓이었다는 걸 자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주에 평일에 시간을 들기가 좀 어려웠습니다만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정부가 그렇게 함부로 하는 정부가 아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파도도 높아지고 지금 수색자들이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에 빨리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고 우리 아들이 죽음이 없애지 않게
명예롭게 자랑스럽게 갖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당장이라도 현장 사정 점검하고 최대한 구조와 수습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헛되게 하지 않는 그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선 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오시기 전에 다 찾아주십시오. 꼭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것은 최고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역을 넓히고 인력과 장비를 더 늘리고 민간의 힘을 빌리고 해서 지난 열흘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구조와 수색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안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 안에 모두가 모든 분을 다 모시게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찌되든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